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녹음은 제가 호주 외교, 경제, 안보, 정치 여론조사 이런 제목으로 올리려고 해요. 호주의 기업가인 프랭크 로위가 설립한 로위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있죠. 그 사무실은 시드니 안에 있는데 그 띵크탱크죠. 로위 인스티튜트가 자기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한 하나 이상의 여론조사인데 그런 결과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파일로 발표했어요. 이거 52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그것의 올해판이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호주 사람들의 세계를 향한 태도, 사고방식, 이해하기 Understanding Australian Attitudes to the World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다양한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호주 사람들의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언제 이런 조사를 했으며 대상은 몇 명이었고 여기에 다루어진 수치의 오차의 한계는 몇 %고 이런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의 제목을 구글에 치시면 그 원본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키위랑 호주 가자에서 2020년 6월 24일에 아시아와 뉴질랜드라는 제목으로 녹음을 올렸는데 그 녹음이 뉴질랜드에서 한 비슷한 연구를 근거로 한 숫자에 관한 녹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와 뉴질랜드의 호주판 녹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의 대답을 표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나라 이름을 몇 개를 주고 그 나라들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사실 많이 그렇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안 그렇다, 약간만 안 그렇다 등등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렇다와 안 그렇다로 모아서 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호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한 사람 92, 안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 8,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가 87, 아니요가 13.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가 87, 아니다가 13. 그러니까 영국이랑 일본이랑 점수가 같군요. 미국은 어떨까요? 했더니 미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라고 한 게 61%,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 게 39%. 인도랑 미국이랑 동률입니다. 인도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까요? 네가 61, 아니요가 39. 그 밑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숫자가 낮죠. 중국의 경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호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16%, 아니죠 라고 대답한 게 84%니까 이것이 이제 호주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기본적으로 한번 잘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 속에 중국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질문, 이런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건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로위 인스티튜트가 과거에도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과거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좀 달라진 게 없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제일 많이 변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호주 사람들의 시각은 많이 변했는데 같은 질문을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11년에도 60%의 사람들이 그렇죠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6이 된 것이죠. 녹음에서 다룰 두 번째 질문은 각 나라의 정부 수반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옳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뉴질랜드 수상이 91점, 제일 점수가 높군요.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인데 69점, 그 다음에 호주 수상, 호주 현재 수상 67점, 그 다음에 독일 총리
57점, 일본 수상 61점, 영국 수상 59점, 그 다음 호주의 현재 야당의 우두머리, 그 사람 56점. 근데 이제 이 리스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시진핑도 있고 김정은도 있어요. 시진핑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10%, 그 다음에 김정은도 5%.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언젠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 질문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녹음에서 다루게 될 세 번째 질문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호주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한 역사를 보니까 2005년부터 같은 질문을 계속했군요. 그래서 올해 21년 보고서에 발표된 결과는 사실 작년에 한 조사를 근거로 발표한 것인데, 78%의 호주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과거로 가서 보니까 좀 높았을 때는 87, 아주 낮았을 때는 63 이랬는데 대충 그 정도였다는 거죠. 이 78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는 very important고 상당히 중요합니다는 fairly important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78이라는 숫자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밑에는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somewhat important가 있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있는데, 그 두 개는 78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somewhat important,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까지 중요합니다에 포함시킨다면 98%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고서 속에는 그 78에다가 그 20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도 미국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몇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호주와 미국은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므로 따라서 동맹은 자연스럽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맞죠 라고 말하는 게 76%, 그것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22%입니다. 그러니까 76%의 호주 사람들은 이 호주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미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뭐 한쪽 혹은 양쪽 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여 물어봤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76%의 사람들이 미국과의 동맹은 당연하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호주가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defense니까 군사적인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도와줍니다 라고 말한 것이 75%,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것이 23%.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 미국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 커다란 제목 속에 4번 질문인데, 그것 속에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을 생각할 때 미국은 지는 해가 아닙니까? 여기 in decline 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도 그 중요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좀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미국과의 동맹은 지금 서서히 덜 중요해져 가고 있죠 라고 말한 사람 36. 반면에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덜 중요해진다고요? 아니에요.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중요해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61%. 그거라고 합니다. 2019년에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냈을 때의 숫자와 여기를 비교해놨는데, 그때 물어봤을 때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중국이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맞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덜 중요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46이었는데 이번에 대답한 걸 보니까 36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은 끝이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이 다섯 번째 큰 질문인데, 이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중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경제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게 뭐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물어봤고, 이 책에 나온, 이 보고서에 나온 거로는 2015년 숫자부터 다루고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2015년, 2017년, 2018년 이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도라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는 그 전해에 해서 발표한 연도가 그거라는 것인데,
그때는 경제적인 동반자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각각 77%, 79%, 2018년의 경우 82%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동반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34%이고 국가 안보상의 위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63%라는 거예요. 2020년 보고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자기들이 한 조사에 따르면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동반자예요가 55, 국가 안보상의 위협입니다가 41이었는데 이번에는 안보상의 위협입니다가 63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1, 2년 동안에 중국에 대한 인상은 확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질문도 중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호주와 중국 간의 긴장 상태가 있는데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호주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4%, 중국이 잘못했죠, 중국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6%, 양쪽이 똑같아요 라고 말한 게 38%라는군요. 일곱 번째 질문도 중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좀 여기까지만 보면 좀 애매해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이웃에 우리가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뭐 이웃도 있고 동료도 있고 고객도 있고 잔뜩 중국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85%, 부정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1%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었더니 어떠신가요? 라고 했더니 79%가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15%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국의 경제성장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당신의 인식, 당신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랬더니 긍정적입니다가 75, 부정적입니다가 19%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국 자본의 호주 투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물어봤더니 긍정적이에요 37, 아닙니다가 59%라는 거예요. 다음 정부 시스템, 중국의 정부 형태,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어떤가요? 했더니 긍정적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15%, 부정적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73%,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올림픽에 대한 거예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는데 거기에 호주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지 말아야 됩니다가 45, 가야 됩니다가 51, 비슷하죠. 모르겠어요가 5%, 그거라고 합니다. 다음 9번 질문인데요. 호주 내에서 중국에 관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26%, 중국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10%, 뭐 이 정도면 공정하고 균형 잡혔죠 라고 말한 사람들이 61%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10번 질문인데요. 만일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면 호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1%의 호주 사람들이 호주가 중국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고, 호주는 미국 편이죠 라고 말한 사람들이 41%, 57%의 사람들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11번째 질문은 중국과의 관계 더하기 미국과의 관계, 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는 걸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27%, 그걸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72%라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건데 그게 뭐 동네에서 범죄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사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호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뭐 엄청 안전하다고 했을 때는 92까지 갔었고 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는 50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70%의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안전하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13번째 질문은 호주에 대한 외부의 위협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호주에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이버 공격, 그 다음은 기후변화, 그 다음은 코비드-19 같은 그런 질병, 그 다음에는 호주와 중국 관계, 이게 네 번째 위협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위협, 호주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북한의 핵무기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5등이고 그 다음은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그 이외에는 뭐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거를 언급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어봤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것, 그것도 호주의 이익에 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언급한 거에 비해서는 뭐 훨씬 적은 숫자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몇 개 건너뛰어서 16번 질문으로 갈 건데요.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외국의 은행이나 어떤 큰 손이 호주의 큰 회사를, 호주의 대기업을 손에 넣는다면, 여기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buying a controlling stake, 지배 지분을 획득하다, 뭐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래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찬성 반대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큰 손이 호주의 큰 회사를 지배한다면, 장악한다면, 뭐 중국이 텔스트라를 만약에 먹는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텔스트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 텔스트라고 적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 회사 찬성이죠 라고 말하는 게 6%, 반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2%라는 거예요. 만일 일본 회사나 일본 큰손이 그렇게 호주의 큰 기업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본 회사 찬성이죠 30%, 반대입니다 68%. 미국 회사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미국 찬성입니다 32%, 반대입니다 66%.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오면 뭐 찬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 그래도 반대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58%.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여기에 좀 있었으면 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이 호주 사람들의 생각에 뉴질랜드의 은행이 혹은 다른 형태의 큰 손이 호주의 대기업을 장악한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질문 몇 개 건너뛰면 20번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호주 안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주제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코비드-19에 대한 대처, 혹은 뭐 국방, 아니면 뭐 미국과의 동맹, 혹은 뭐 호주의 경제, 뭐 이런 어떤 주제냐에 따라 숫자가 좀 다르지만 뭐 대체로 한 10점 만점에 6점에서 7.6점 사이, 뭐 대충 그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점수가 제일 낮은 부분이 두 분야가 있는데, 첫째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호주가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4.6. 중국과의 관계에 호주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10점 만점에 5.1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녹음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질문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십니까?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을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고려할 때 한국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번에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남아있죠. 그래서 과거의 결과와 올해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제일 높은 점수를 늘 받는 나라는 뉴질랜드예요. 이거 지금 100점 만점인데요. 87점, 올해가 87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뭐 86, 85, 83, 81, 뭐 대충 그 정도를 받았어요. 이번 보고서의 발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32점 받았는데 과거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발표했을 때도 39, 그 전에는 49, 그 전에는 58, 59, 58, 60점을 받았을 때도 있네요. 2014년. 그리고 60점을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61점. 그거 2006년. 그랬는데 올해에 32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를 알아봤고, 그 다음 뉴질랜드 다음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인 나라는, 뉴질랜드에 이어서 2등인 나라는 영국인데 76점. 근데 과거에는 뭐 제일 높았을 때는 82점까지도 간 적이 있군요. 그 다음은, 영국 다음은 누구냐? 일본입니다. 일본 올해 73점으로 발표됐는데 과거에 74인 적도 있었고, 좀 낮았을 때는 63 이런 때도 있었네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뉴질랜드, 영국, 일본, 여기까지가 1, 2, 3등이고 그 다음은 독일 69, 그 다음 미국은 62, 유럽연합은 62, 대만 62. 이렇게 호주에서 대만을 따로 나라로 떼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대만은 62, 태국도 62,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네요. 대한민국 61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각각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느끼십니까? 여기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변한 것을 집계해 보니까 그 호의적인 정도가 61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2018년에 62였고 2012년에 61이니까 지난 10년 정도를 봤을 때 뭐 크게 이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꾸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파푸아뉴기니 60점, 필리핀 57, 인도 56, 러시아 41, 이란 34, 그리고 맨 밑에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중국 32. 여기에 나온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는가, 그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느끼는가 하는 그런 수치를 표시한 것이니까, 이걸 근거로 볼 때 어떤 호주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춘추 전국시대 아니면 뭐 당송팔대가 뭐 이런 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은 좀 시원찮은 접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 인스티튜트가 몇 개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만든 보고서, 2021년 6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